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 3일 만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월요일부터 이사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짐이 많은 건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업체를 부르고 뭘 하고 해도 정리하고 이걸 하는데 너무 뒤죽박죽이라 인터넷도 그렇고 막 진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비트는 뭐 알트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비트의 움직임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는 과정에 정말 그 위아래 피레침들 그게 너무 많아서 단기적인 선물은 진짜 저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웠고 근데 어쨌든 큰 추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갔다가 반등을 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아닌가,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도 결국 이렇게 좀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도미넌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피레침도 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더랑 비트랑 중에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더보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이저 알트도 그렇고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 알트코인들, 특히 이런 애들이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상승이 있었으면 저는 조정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뭐 제가 조정무새처럼 어떻게 보면 되긴 했지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2022년 연말이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알트코인은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얘가 올라가려면 원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나 그냥 계속 이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때 그 우지한이 던지는 빔, 그 다음에 요 위에 그때 ETF의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이버전스 형태가 형성이 되고,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RSI가 7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서는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사실 여기에요. 이번 주에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이제 42684인데요. 이게 뭐냐면 MA7 주봉 7선 7주 이동 평균선이 저번 주에는 얘가 밑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면 이건 휩쏘고요. 만약에 이 지점을 못 뚫는다면, 종가가 못 뚫는다 그러면 이거는 리테스트가 끝난 거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테스트가 끝나고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이 자리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조정들이 어쨌든 주봉상으로 만약에 조정을 오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수요일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월화수의 움직임 정도, 혹은 그 2, 3일간의 움직임에도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뭐 상승장인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이 자리들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아예 안 돼 있고 내가 무슨 풀매수 상태로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썩 좋은 그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럴 때는 뭐 올라갈 때 알트 먹을 때는 거봐 내가 맞지 하지만, 이게 막상 떨어질 때는 수익도 풀매수 상태라서 많이 나지만 손실도 마찬가지로 풀매수라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일단 항상 그 상승장에서는 물론 들고 있는 게 바이 앤드 홀드가 제일 좋지만, 근데 이 밑에서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는 자꾸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여기서 잡고 한 번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될 자리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횡보가 박스권 형태로 해서요, 이게 더 일어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게 횡보가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바꾸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점점 얘가 힘이 빠지고 있고 이 RSI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지표를 시키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됐든 그런 식으로 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정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서에이주 역시도 이런
다 끝나면 RRP가 끝나면 한 3월 4월 정도쯤 되면은 뭐 조정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4월달 부분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면은 항상 반감기를 앞두고 하락이 올 때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료가 소멸을 하면서 조정을 좀 주면서 반감기 이후에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막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반감기만 딱 보거든요. 반감기를 딱 카운트다운해서 딱 했어요. 뭔 일 일어날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반감기가 끝나고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거긴 저점이에요. 항상 그런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다린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는 장투해도 된다라는 말을 계속했고 제 영상 지단 영상들 찾아보면 이 시기의 영상들 보면 다 괜찮다 ETF 엄청난 재료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하락을 외치고 싶어서 외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만큼 롱무새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런 자리들이 되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나온 다음에 항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일봉상으로 이런 시그널이 나와서 이런 게 나오면 물론 좋은 봉이긴 하지만 지금 이때는 43,000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43,000이 아니고 42,600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빨간 선을 돌파하고 초록색 선을 바뀌는 건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한번 이러한 눌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CEO가 이런 말을 하죠.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된다. 뭐 이거는 물론 그렇죠. 물론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 출시되겠죠. 그런데 다만 리플 현물 ETF에 대해서 말을 아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ETF 다음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솔라나의 ETF를 많이 보는데 저는 생각보다 얘가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리플이 너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리또속이 맞는데 정말 리또속 맞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진짜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는 게 리플이다 보니까 얘가 어쨌든 이 선 부근을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월봉으로 또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뭐 조정이 와가지고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이러한 큰 수렴을 앞두고 있고 이 수렴이 끝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다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리플의 커다란 박스권을 깰 만한 재료는 아무래도 저는 ETF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본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아스타나 뭐 오아시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것들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결국 아스타나 이런 애들 올라왔듯이 이번에도 저는 뭔가 이 리플의 차트가 심상치 않고 이 눌려있는 모습이 너무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딱 좋은 차트라서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료가 그러면 리플에게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때마침 뭔가 말을 아끼는 것처럼 이제 딱 나오는 뉘앙스도 그렇고 뭔가 약간 아무래도 얘가 이제는 한번 뛸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5년도에 리플은 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리플 릭스를 찍으면서도 강조드리는 건 얘는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애기 때문에 그냥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일관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도 내가 현타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현타가 올 때는 언제냐면 같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 리플만 가만히 있을 때예요. 세이 이런 애들 막 진짜 막 거의 뭐 10배 막 이렇게 가는데 리플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리플 홀더들이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소액씩 내가 뭐 커피 안 사
먹고 외식 좀 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쨌든 가격이 몇백 원 단위니까 개수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뭔가 저금통에 돈 넣듯이 혹은 적금 들듯이 그렇게 하는 관점이 제일 낫지, 정말 내가 뭐 인생을 바꿔줄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넣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은 좀 안 좋은 관점인데, 어쨌든 그런 걸 싹 빼고 차트만 보면 이 리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4월 반감기 전 상승 전망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금리 인하도 있지만 금리 인하는 오히려 이게 좋은 재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봇을 했을 때 금리 동결 때 많이 오르는 거지, 얘가 이렇게 피봇을 하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가 엄청 안 좋아져야, 갑자기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를 하겠죠. 코로나 때처럼 뭔가 그런 변수가 생기고, 그래야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보통 생기니까 피벗을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금리가 커버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오면은 그때는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라는 어떤 재료보다는, 큰 틀에서는 금리 인하도 맞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 주식시장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끝나면 다시 세팅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시 환율도 오르고 있고, 정말 제가 환율 차트 보면서 진짜 무슨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제가 원래 봤던 환율은 이렇게 선도 그어놨는데요, 그냥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한국은행이 방어를 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율을 방어를 잘하면서 주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보고, 달러 인덱스가 물론 이번 달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점점점 하락을 가야 하는 그런 차트로 되고 있거든요. 추세가 점점 꺾이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위로 뚫지 못한다면 다시 다음 달이 됐을 때는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는 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월도 그렇고 상반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봤던 뷰는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 빨리 반등한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눌림의 시간을 갖고 바닥 따지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주식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인도 마찬가지. 이런 경기 상황에 좀 민감해지는 쪽으로 코로나 때 이후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정말 빠르게 반등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안 나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현금 비중이 없으면 그냥 어버버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현금 비중을 강조를 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멘탈 잡기 위해서는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금 비중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어쨌든 제가 계속 너무 바쁘긴 한데, 어쨌든 이 일정을 빨리빨리 쳐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영상 안 올렸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네요, 이사라는 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전입도 그렇고, 인터넷에 뭐 가구 들어오는 거며 뭐 청소하는 거며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인터넷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